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지속적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자신의 포지션을 굳게 지키면서 기술 확장과 미래를 그려나가는 리플과 XRP,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는 리플사와 그 인프라 위에서 확장되고 있는 XRP에 대하여 몇 가지 소식과 함께 흐름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플사의 인프라 확장 부문에 대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6일 퀼턴은 국경을 초월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XRP가 활용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이 어떤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30개 가까운 국가 혹은 지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보내는 비영리 송금액이 연간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레바논, 소말리아 그리고 퉁가의 경우에는 2020년에 30%가 넘었죠. 실업률 증가의 원인 중 한 부분인 팬데믹 기간 동안 송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월드뱅크에 따르면 2020년 5,400억 달러 하나 약 631조 2,600억 원의 송금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로 흘러들어갔으며 2022년 말까지 해당 기관은 송금액이 최대 5,650억 달러 하나 약 660조 4,850억 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송금 결제는 전신 송금 혹은 계좌 이체로 이루어지지만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돈을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멕시코 암호화폐 회사인 빗소는 미국에서 멕시코로 보내지는 송금의 2.5%를 암호화폐가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1년에 총 10억 달러 하나 약 1조 1690억 원 이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암호화폐 회사 리플이 소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네트워크인 리플넷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거래량이 5배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1년 7월 7일 미그레이션 데이터 포털에서 업데이트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전세계 국제 이민 노동자들은 1억 6,900만 명이며 그들은 목적지 국가에서 전세계 노동력의 4.9%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인구라는 것을 생각하면 1억 6,900만 명이 적은 수는 아니겠죠. 위에서 언급한 이민 노동자들이 모두 가족들에게만 송금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분량이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이 사실이며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생계 유지 목적 자금들은 지금도 국가를 넘어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영리 목적의 돈이 아닌 비영리 목적의 송금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개인, 즉 기관이나 기업들이 아닌 대중들이 송금할 때 암호화폐를 옵션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화가 되어간다는 증거가 되며 그에 대한 인식이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에게 인식되는 암호화폐의 중심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강력한 존재가 있지만 리플과 같이 실사용 환경에 안착되어 결제 부분을 장악하여 인지도를 넓히는 존재도 있습니다. 인류는 매일 무엇인가를 원하고 공급하죠. 이런 환경에서 실용성 있는 결제 시스템을 최상의 기술로 선점한다면 파격적이고 놀라운 인식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미리 뛰어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미래를 보고 그 가치에 투자한 분들이라면 엄청난 변화 앞에서 보상으로 채워줄 머지않은 때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난 일본 최초의 라이브 ODL 관련 소식 이후 아시아와 관련된 소식이 또 하나 전달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0일 GME 송금이 한국에서 태국으로의 결제를 가속화 및 확장하기 위해 리플넷에 합류했다는 제목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최대의 은행이 아닌 송금 서비스 업체 중 하나인 글로벌 머니 익스프레스 co.ltd가 리플넷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리플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인 리플넷을 통해 GME 레미턴스가 시장 자본 기준으로 태국의 최대 은행인 SCB와 연결되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18만 4천 명의 태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태국인은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죠. GME 레미턴스는 한국과 태국 사이의 송금 통로를 담당하고 있는 크로스 ENF와 센트비를 포함한 리플넷에 이미 있는 한국의 금융기관들과 송금 기업의 명단에 합류하였다며 본 통로에서 리플넷을 통해 전달되는 송금 횟수는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GM인 리미턴스는 기존의 리플넷의 고객들과 연결하여 유럽과 미국 등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추가적인 송금 통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GM이 송금과 SCB 간 리플넷의 새로운 연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리플에 대한 강력한 고객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해당 지역은 기존의 리플넷 고객들과 새로운 연결로 매년 130%의 거래가 증가하는 리플의 성장이 가장 빠른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 리플입니다. 이러한 리플사의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인 XRP의 비전과 전망이 확실히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확장이 단순히 일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기술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인프라가 아니라 XRP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XRP 6번째 영상을 통해서 XRP 레저의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연합 사이드체인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NFT와 DeFi에 대한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전달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더욱 선명한 계획으로 XRP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거대해졌습니다. 2021년 8월 5일 소식을 살펴보시면 데이비드는 XRP 레저가 규모에 따른 NFT 생성을 간소화하는 데 필요한 저비용과 높은 속도 그리고 우수한 결제 기능들의 고유한 조합을 제공한다고 믿는다며, 특히 그는 현재 대부분의 다른 플랫폼에서는 불가능하면서도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는 XRP 레저의 일관된 수수료 유지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데이비드는 또한 다른 블록체인과 함께 작동하는 블록체인 연합 사이드체인이 향후 몇 개월 이내에 XRP 레저에 제공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무한한 트랜잭션 확장성과 확장된 DeFi 기능 등 다양하고도 흥분되는 가능성들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향후 몇 개월 이내에 XRP 레저의 블록체인 연합 사이드체인이 제공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2021년 8월 6일 기사를 살펴보시면 네이티브 토큰인 XRP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인 XRP 레저는 향후 몇 개월 안에 연합 사이드체인 통합을 통해 NFT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사는 XRP 레저가 효율적이면서도 적시 지불의 주요 목적에 매우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XRP 레저의 연합 사이드체인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 사이드체인은 실험과 전문화를 가능케 하며, 개발자들은 블록체인의 역할을 하는 사이드체인상의 XRP 레저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XRP와 XRP 레저가 원활하게 상호 운영되는 방식으로 XRP 레저의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NFT와 같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눈앞에 펼쳐질 세계가 점점 선명해지는데요. 이전에 XRP 6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합 사이드 체인은 XRP와 XRP 레저가 상호작용하는 고유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으며, DeFi 기능과 같은 새로운 사용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XRP를 비롯한 사이드체인 고유의 여러 토큰들 간의 스왑 및 호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에 추가로 현재 붐을 일으키고 있는 NFT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능들로 살펴보았습니다. 연합 사이드체인을 통한 XRP의 확장이 한편으로는 무서우면서도 기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XRP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과 연합 사이드체인에 관련된 소식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본인의 연구와 확신에 따른 투자가 선행되었다면 그에 따른 결실을 꼭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과 책임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